자, 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김정겸입니다. 이번 교육학 논술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유희태 박사님께서 마지막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영교과 모의고사 교육학 모의고사 출제 의뢰가 있어서 우리 모의고사 반하고 영교과 모의고사를 공동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시험 문제로 냈고 거기서 이제 그대로 시험이 나왔죠. 이번에도 우리 이제 모의고사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봤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태까지 논술 시험 문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가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어떻게 교육학 공부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험 문제 자체가 대주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대주제를 본다면은 과정중심 평가를 위한 반성적 전월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배점을 보게 되면은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4점에서 논술의 구성 요소와 과정 중심 평가와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주제가 바로 과정 중심 평가라는 거죠. 대주제가. 그래서 이 과정 중심 평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소주제가 4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논술을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개요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개요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개하는 방식처럼요. 선행, 조직자를 조직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논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논제는 포괄적으로 나온다면요, 이거를 보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배점입니다. 따라서 이 배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걸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시문이 주어졌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제시문을 반드시 참고해서 이용해 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주제를 꺼낼 때는요, 여기 대주제 말고 여기 소주제 아닙니까? 이 소주제를 꺼낼 때는 요 논제와 같이 연결해서 배점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배점을 보면 A 교사의 내용 중 가평가 방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평가 방식을 보게 되면은 A 교사에서 세 번째 보면은 포트폴리오로 대표되는 평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수행평가라는 거죠. 수행평가.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써주는 것 자체가 1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는 영교과에서 작년에 A형 문제의 1번 2점짜리로 포트폴리오를 쓰는 것이 2점짜리로 시험에 나왔던 거죠. 2점이면은
천양지차, 즉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이번 문제는 링겔만 효과에 대해서 나온 거죠. 링겔만 이펙트. 이거는 협동학습에서 사용한 건데 사회적 태만이죠. 그것도 2점짜리가 나온 거죠. 예, 교육학에서 그래서 이제 4점, 일단은 1, 2번만 보더라도 이제 4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소줄에서 이제 수행평가고 그 밑에 배점을 보니까는 수행평가 방식과 과정중심 평가의 관계를 쓰는 거란 말이죠. 이게 수행평가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과정중심의 평가의 관계가 어떠냐. 요거를 이제 써나가라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은 A 교사의 내용 중에서 과정 중심 평가 방법인 오답 노트와 초인지 전략과의 관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 오답 노트가 있고 이게 초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인지 전략 중에 하나가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초인지 전략과의 관계 두 가지를 쓰라는 거잖아요. 관계 두 가지를 써라.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1, 2 이렇게 해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초안지를 드리니까는 그 초안지에 충분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구조화를 해놔야 읽어나가면서 채워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대단히 충분합니다. 엄청나게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냥 대부분 그저 서술형으로 쫙 초안지 작성해놓고 그냥 주먹구구시로 글을 쓰니까는 나중에 중간에 이거 뭘 더 넣어야 되는 것 같고 논술은요 정확하게 원하는 것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원하는 것만. 그리고 제발 이런 데 현혹하지 마십시오. 뭐 논술에 뭐 틀이 있다는 도 틀이 어디 있습니까? 틀이 있다면 서론 본론 결론 갖추는 것이 틀이죠. 근데 그 틀을 외워서 막 거기다가 그대로 집어넣는 그런 논술이 그게 논술입니까 그게? 그 다음에 또 제발 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서론 쓰는데 또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맨 위에 논제 있지 않습니까? A 교사의 내용 중에서 가평가, 오답 노트, B 교사의 학업 과정에서의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C 교사의 수업 연급 평가에서 토의, 토론, 수업 활용, D 교사에서 성취 평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서론에 대해서 앞에 몇 마디 짝수가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수행 평가, 오답 노트와 또 그 교사의 학업 과정에서의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토의, 토론, 수업 활용, 그리고 성취평가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 언어가 아니죠. 교육과정 평가원의 언어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 서론으로서 전혀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서론을 대충 써도 된다. 누가 서론 저 대충 쓰는 겁니까? 채점할 때 서론부터 읽는 겁니다. 서론을 읽으면은요, 그 서론 자체가 바로 본론의 방향을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을 깔끔하게 쓰면요, 읽는 사람이 그래 본론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전개하려는구나. 그게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 쓰는 거 본론 쓰기는 쉽습니다. 이것만 잡아놓으면 본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서론 우습게 생각하시지 말고 서론을 어떻게 제대로 써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또 뭡니까? B교사의 학업 과정에서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학습 원리. 그러니까는 이거는 결국 뭐예요? 협동학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협동학습의 원리를 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동학습의 원리를 쓰는데 긍정적인 상호작용 및 작용은 제외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외하고 두 가지를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서 C교사의 수업 연계 평가에서 토의 수업의 특징을 세 가지를 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의 수업 특징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서
성취평가제의 장단점 두 가지를 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성취 과제 해놓고 장점 두 가지, 단점 두 가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은 이게 개요로서 대단히 훌륭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조직자, 오스벨의 선행조직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개요를 작성해 놓고 나서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예요. 이건 이제 본론 아니겠습니까? 이건 본론 내용으로 가면 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론의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이냐예요. 서론의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게 제일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 논술 시험 보기 전에 2주 전인가요? 제가 교육학 특강을 했단 말이죠.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교육 과정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써라.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변하니까는 요구되는 지식도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담는 교육 과정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등장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던지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 시대가 변한다? 그럼 요구하는 지식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평가 방식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가 났다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교수학습 인원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대가 변한다? 그러면 지식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식이 변하니까 당연히 교수학습 방법도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성주의가 나왔다면 객관주의적 방식에서 구성주의적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그걸 이제 두 번째로 쓰고요. 아니면 그걸 이제 앞 문장에 딱 배치를 하고 나서요. 기본적으로 또 써야 될 것이 뭐냐? 대주제를 서론에 쓰라는 거죠. 과정 중심의 평가란 하고 쓰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 중심의 평가를 쓰면서 이 과정 중심의 평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소주제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소주제를 적절하게 연결시켜라. 소주제를. 그래서 만약에 도무지 여러분들 소주제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대주제하고 소주제를 연결하는데 이 소주제를 대주제하고 연결시킬 방법을 모르겠다. 한 두 개는 됐는데, 그럼 나머지는 또한 하고 나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하고 협동학습하고 토의학습, 이 성취과제는 과정중심 평가하고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정중심 평가하고 연결을 못한다면요, 이거 써놓고 나서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선 초인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요 연결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시문에서 A교사를 보겠습니다. A교사. 수업과 평가에서 소비자가 아닌 똑똑한 생산적 소비자로서 프로슈머가 돼야 되겠다. 과정중심 평가는 기존의 결과중심 평가의 부작용 개선을 위한 평가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자 확대이자 결과중심 평가에 대한 이분법적 흑백 논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과정중심 평가가 뭐냐? 포트폴리오로 대변되는 수행평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과정중심을 강조하는 거, 형성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성평가는 이미 우리 논술로
2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의하실 점은 뭐냐? 한 번 시험에 나온 것은 시험에 안 나온다는 생각 버려라. 왜? 형성평가 나왔잖아요. 근데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정을 또 중요시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요 절대평가도 이미 논술시험에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정 중심의 평가에서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온 것이 뭐가 있느냐? 수행평가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수행평가.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수행평가는 여러분들 모든 전공 시험에서도 수행평가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래요.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교과 이런 거 대부분 2점짜리란 말이죠. 2점짜리. 그 영교과뿐만 아니라 이거 뭐 지리교과라든가 모든 전공에서 포트폴리오, 그죠? 미술교과라든가 뭐 음악교과라든가 이런 교과들에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수행평가라는 것은 결국 과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평가 방식이 일회적 평가였지 않습니까? 요거 딱 한 번 평가를 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그저 결정을 내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 중심의 평가였단 말이죠. 그러나 수행평가는요, 수행을 보는 겁니다. 두잉을 보는 겁니다. 두잉. 그래서 이 두잉하는 과정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아이의 성실성 여부라든가 잠재력 여부라든가 장단점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B 교사를 보겠습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는 학업 도중에 과정을 중요도 있게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학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이의 상호작용. 그래서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 2015 개정교육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겁니다.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협동학습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토의법이 있단 말이죠. 토의법.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협동학습과 토의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당연히 협동학습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토의법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특히 토의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경기도 심층 면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들리는 소문에는 서울시도 보겠다는데 아직 뭐 결정은 안 난 거니까요. 그래서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 수업 도중에 조별 과제를 준다든가 발표, 토의, 논술, 실기 등의 활동을 수시로 해야 되겠다. C. 과정중심 평가는 요새 뜨거운 감자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현장에 적용해서 과정중심 평가는 날로 강화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유는 뚜렷한 지침이나 예시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쉬운 이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준비해봤다. 이건 경상북도 교육청에 나온 것을 이제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내시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과 결과에 연계하여 평가한다. 협동과제 수행을 통한 창의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수시평가의 일상화를 해야 되겠다. 또 수업 연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젝트 및 토의, 토론 수업으로 활용해야겠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학습이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사실상은요. 그 조나센의 문제가 제일 가운데 뭐예요? 문제 프로젝트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이제 뭐 인지적 도구도 필요하고 대화 협력적 도구도 필요한 거고 점점점 나가면서 결국 뭐예요? 사회 맥락적 지원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구성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 협동학습 이거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성주의는 여러분들 이거 뭐 작년에 역시 논술로 시험 문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그림에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학생활동 중심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활동의 중심 평가 내용을 선정하면서 암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겠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뭐라 그러냐면요, 이해 중심의 교육과정이고 또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 중심의 교육과정, 자, 이거 잘 보십시오.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했을 때요,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개발 패러다임이라 하고요, 여기를 이해 패러다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 패러다임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이즈너가 있고요, 애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15 개정교육과정, 다시 말해서 이해중심 교육과정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이 뭐냐?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은 위긴스와 맥타이죠. 넥타이가 아니라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커리큘럼이죠. 그 백워드 커리큘럼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를 강조하냐면요, 학교 목표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 학교 목표에 6가지 이해 수준이 있단 말이죠. 이거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거 철저히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저런 얘기하면요, 위긴스하고 맥타이 그 시험에 나오는데 또 나오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저걸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공부하기 까다로우니까 안 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정확한 논거를 내라는 거죠. 논거.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주장이 논지입니다. 논지. 그러면 논지에 대한 명확한 논거를 내라는 거죠. 증거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잘못 얻으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죄라 그러면 무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대야 되는데 말로만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그러면 판사들은요 전부 파면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충분한 논거를 못 댔잖아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논지에 대한 논거입니다. 논지에 대한 논거가 없으면요 감점입니다. 아무리 주장 내가 나 무죄입니다 하더라도요, 무죄일 수 있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무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용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제가 이 위긴스와 맥타이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논지죠. 그에 대한 논거는요, 형성평가를 드는 겁니다. 한 번 나왔지만 또 나오지 않았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학습 역량평가란 말이죠. 이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이 역량을. 그래서 요 역량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6가지 핵심 역량을 강조한단 말이죠. 6가지 핵심 역량. 그러면 그 6가지 핵심 역량이 뭐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교육학으로서 시험 문제 나올 것이 굉장히 많고 시험에 나왔던 것을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창공, 푸른 하늘을 창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창공에 관한 자기 지식, 그죠? 자기 지식, 창공에 관한 자기 지식 의심한다는 거죠. 창공에 관한 자기 지식을 의심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창공에 관한 자기 지식 의심이다. 창은요, 창의적 사고 역량입니다. 공은요,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협동학습.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나누는 게 우분투 아닙니까? 우분투. 우리는 모두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 공동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지역 공동체.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면접을 위해서로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시험이 일주일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요? 면접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또 발표를 했다고, 면접을 강화하겠다고요. 그 우분투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요, 그 아프리카 어딘가 거기에 아이들한테로, 선교사가 아이들한테로 그런 거죠. 저 나무 밑에다가 맛있는 과일을 갖다 놓고 선착순으로 가서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한테요. 근데 애들이 전부 손을 잡고 같이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 니네들 왜 선착순으로 오면 더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데 너희들 함께 손잡고 뛰어왔니? 그러니까 우분투 하고 외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요즘 얘기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Education belongs to all of us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은 우리 모두에게 속해 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그래서 교사들도 뭘 하는 거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자꾸만 강조한단 말이죠. 자, 교육학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협동학습까지가 교육학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같이 나온다면 당연히 면접으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건 뭐겠습니까? 작년에 여러분들 창의적 사고 역량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거라고요. 이게 융복합 아닙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 융복합이란 말이죠. 융합복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타일러의 뭐가 나온 겁니까? 통합성의 원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타일러의 통합성의 원리.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는요,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자기관리 역량인데요, 자기관리 역량. 이 자기관리 역량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자정체성과 자신감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아정체성, 이거 여러분들 에릭슨으로 시험 문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에릭슨으로요.
2016학년도에 에릭슨으로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요거에서 좀 더 진일보해서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샤의 정체성을 알아둬야 되겠죠. 정체성 유형을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감도 여러분들 2016년도에 반듀라로 나왔지 않습니까? 반듀라 이론이 2016학년도에 나왔는데, 반듀라는 자신감을 높이, 자신감, 자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 4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전략 4가지도 역시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것이고, 저런 것 같은 건 특히 체교과 같은 데서도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지식이 있습니다. 이건 지식, 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뭡니까? 예, 바로 정보 처리 이론이죠. 정보 처리 이론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정보 처리 이론이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의사소통 역량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평가 방식으로 CIPP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의사소통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조해리창이라는 것이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요. 지금 여러분들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거 2015 개정교육과정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왜 2015 개정교육과정인가?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특강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심미적 감성 역량이죠. 심미적 감성 역량이다. 이 심미적 감성 역량, 이 감성 역량을 키기 위해서 특히 여러분들 인성, 창의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 창의 인성을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들어가겠지만요, 이 공동체 역량이라든가 자기관리 이런 것들 전부가 인성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성교육이요. 그러면 인성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뭐냐? 자유교육이잖아요. 자유교육. 이거 2015학년도인가요? 2015학년도 자유교육 아니겠습니까? 2014학년도인가요? 자유교육이요. 이거를 교육의 목적인 내재적 목적과 연결시키는 것이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외에 아직도 시험에 나올 것은 굉장히 많지요. 공적 전통이라도 인문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거죠. 선언적 정당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교육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피터스 열심히 공부하면서 선언적 정당화 이런 말들을 모른다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심미적과 창의적 사고 역량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스팀 교육이라는 거죠. 스팀 교육. 열받는 교육이 아니라 스팀 받았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스템 교육을 따온 거거든요. 그럼 미국의 스템 교육은 도대체 뭐냐? 이게 사이언스란 말이죠. 사이언스, 과학, 그리고 테크놀로지, 기술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가 엔지니어링, 그래서 공학이란 말이죠. 매스매틱스에서 수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여기다가 뭐를 하나 더 집어넣는 겁니까? 아트를 하나 더 집어넣는다고요. 예술요. 그러면서 융합하자는 겁니다. 섞어버리자는 거야. 퓨전하자는 거죠. 퓨전.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에서
과학기술, 공학, 수학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면요, 이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 아니겠습니까? 교과 중심 교육과정 다음에 나온 것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고, 그래서 이거 진보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1957년에 구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빵 쌓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쌓으렸다는 것은 결국 소련보다도요, 뭐가 뒤졌다는 것입니까? 과학 기술이 뒤처졌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브루너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과학 기술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과학 기술이 굉장히 뒤져 있었습니다. 4년 전인가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도 인공위성을 먼저 쌓으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에 제2의 스푸트니크호 사건하고 대문짝만하게 나왔다고요. 결국 북한하고 우리나라고 봤을 때 과학기술이 우리나라가 뒤처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열흘 후인가요? 쌓으렸던 거죠. 미국도 그거 아닙니까? 사실상은요. 소련이 인공위성 쌓으려니까 난리를 쳐갖고 나중에 쌓으린 것이 뭐예요? 아폴로 아니겠습니까? 아폴로.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거기에 심미적인 영역인 아트를 집어넣자는 겁니다. 아트. 그러면 그 아트가 뭐냐? 자 보세요. 융합이 뭐냐? 핸드폰을 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핸드폰, 삼성 핸드폰 있잖아요. 삼성 핸드폰이 애플사에게 2천억 원을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애플사의 디자인을 그대로 도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에는 여러분들 테크놀로지도 들어가는 거고 엔지니어링도 들어가는 거고 매너매틱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언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 아트가 2천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정중심 평가 2015 개정교육과정을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그 6가지 핵심 역량을 우리가 이제 창공에 관한 자기지식 의심 이렇게 외워두시고 외우기 쉽게끔 여러분들 해드렸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면접 자체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교육학을 뺀다면 이렇게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D교사로 봤을 때 고교학점제. 이 고교학점제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교학점제는 1차적으로 국영수 위주의 고교 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따라 수업을 선택하고 이수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교육부가 고교 내신 평가 방식을 성취평가제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고교 내신 제도의 논의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질 높은 학교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고교 내신 제도의 변화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사안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성취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런 역할을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취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성취 기준에서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울 것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배우고 알았느냐는 거고요. 교사 입장에서는 가르쳐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지도했는가. 그거에 따른 성취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과정에는 재구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지로 여러분들이 좀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채점 기준표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채점 기준표에서 2페이지의 채점 기준표에서 두 번째 하위 영역 및 논거에서
논술의 구성 요소와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의 연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빼주시고요. 과정 중심의 평가와의 연계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와의 연계고요. 그래서 배점도 3점이 아니라 2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쳐졌는데 해설지에는 그게 이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 16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지에서 1페이지에 논술의 구성 요소 총 15점을 16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우리 네이버에서 김정근 교육학 TV를 검색하시면요, 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 업로드 후에 문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예. 교육학 논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7, 8월서부터는 실제로 글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첨삭은요, 진짜로 첨삭은요 3번 정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이 4번, 5번을 요구하는 겁니다. 10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머리 나쁘다면 교사가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엄청나게 깨집니다. 우리 선생님들은요 3번 정도만 첨삭 딱 받으면요, 물론 끝까지 다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3번을 굉장히 강력하게 첨삭을 해드립니다. 거의 울 정도로 첨삭을 합니다. 그럼 저한테로 혼나서 우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이 한심하다고 하면서 운다고요. 그러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안 울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첨삭을 3번만 제대로 받으시라는 거죠. 그러면요 훌륭하게 글을 써나갈 수 있고요, 서론을 우리 그 인강으로 수업 듣는 선생님들은 이게 첨삭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뭐 1:1 전화로 다 첨삭을 해드리지만은 인강 선생님들한테도요. 근데 첨삭 서론 가장 잘 쓰는 방법은 그거예요. 서론 먼저 써놓고 나서요, 서론만 쓰세요. 서론만 써놓고요, 누군가에게 보여줘 보세요. 야, 내가 뭘 쓰려고 한 것 같냐?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읽잖아요.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죠. 야, 이거 아니야? 근데 논제하고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서론 진짜 잘 쓴 겁니다. 물론 단 여기서 제외할 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지에 있는 논제에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근데 서론 이런 거 아니야 했는데 이 논제하고 좀 어긋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잘못 쓰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론 쓰고 나서요, 내가 뭘 쓰려고 한 것 같아?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서론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거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 서론 잘 쓴 것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제에 있는 거 4가지 탁탁탁 갖다 적어서 뭐 이거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여기 이미 논하라는데 뭘 논해봅니까? 그 구닥다리 식의 표현 쓰시지 말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에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스스로 채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요, 형식 점수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높은 점수를 주지 마십시오. 형식 점수 전부 4점 까였다라고 생각하고 16점 가지고 채점을 하십시오. 대부분 형식 점수는 자기가 획득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용 별로 못 썼어. 그래서 그래, 내용은 별로 못 썼으니까 여기 뭐 8점 잡고 그 다음에 형식 점수 4점은 그냥 주는 거니까 그래서 12점 정도는 될 거야. 근데 뚜껑 딱 열면요, 과락이죠. 형식 점수에서 완전히 간 거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 선생님들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후하지 마십시오. 인색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색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밀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으면요, 저에게 연락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요 010-5282-3819입니다. 예, 정교화 정보 처리로 정교화 해드리면요 껌파리가 아니라 528입니다.
5일을 팔아서 38선을 일구자는 겁니다. 그래서 3819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로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문자 보낼 때요. 모의고사 특강 인강 듣고 전화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해주시면은요. 무슨 과 누구입니다 하고 해주시면은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